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세 나라의 싸움은 아랍권 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번졌다. 열흘 뒤 페르시아만의 6개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에서 원유 고시 가격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원유 생산을 매월 5%씩 줄이겠다고 했다. 산업의 중심인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중동산 원유는 배럴당 11달러 65센트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올랐다. 세계 경제는 마비됐다.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엄청난 물가 상승, 또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고 또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죠. 거기에다가 수입국들은 국제 수지가 계속 악화됐고 또 국제 금융 시스템도 상당히 교란되는 그런 세계 경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그로부터 5년 뒤 2차 석유 위기가 나타났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란의 팔레비 국왕에게 대항하기 위해 석유업계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석유 생산량은 하루 5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감소했다. 다시 한번 석유 가격이 폭등했다. 1980년대 초에는 석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줄을 서도 석유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S, MBC, TBC의 아침 방송을 중단했다. TV 시청이라도 줄여 전력 소비를 낮추자는 것. 하지만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공업 중심의 산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가 석유 위기로 겪은 문제를 우리도 고스란히 겪은 것이다. 2차 석유기가 79년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 영향은 80년과 81년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면 물가의 폭등입니다. 1980년도에는 물가가 29%, 그 다음 해에도 단 24%까지 도매 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그 이전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하던 경제가 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 즉 시나리오를 통해 두 차례의 석유 위기를 예측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을 모아 앞을 전망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짰다. 그중 석유값을 요동치게 만들 요인으로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제기됐다. 실제로 두 차례의 석유 위기가 나타났다. 경영진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정유 제품의 질을 높였다. 그 결과 이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업계 5위에서 2위까지 뛰어올랐다. 지금도 이들은 꾸준히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미래의 에너지 흐름은 어떨까? 이 기업은 세계의 에너지 사용 흐름을 2050년까지 전망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먼저 산이라고 이름 붙인 시나리오는 각 나라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경우를 가정한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정부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가 석탄과 석유를 누르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원이 될 전망이다. The mountain scenario, by 2030,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ceives major investment, and gas is the primary energy source. Such developments enable electricity to be carbon neutral as early as 2060. 에너지 수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천천히 다양한 분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바다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다. 경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석유를 비롯한 갖가지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된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의 가격은 치솟는다. 에너지 부족 현상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The ocean scenario describes a future where, driven by market forces, the global energy landscape sees a surge in demand that brings strong social and political tensions. Fossil fuels are important to the energy mix, but nonetheless renewables grow, and by 2070, solar is the largest energy source.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말로 수소, 가스 액화 기술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 물, 바람, 바이오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로 나뉜다. 신에너지는 이때까지 쓰고 있던 화석연료나 석탄연료 같은 것들을 액화를 시켜서 액체 에너지로 바꾼다던가 연료전지를 만든다던가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신에너지가 되겠고요. 재생에너지는 풍력에너지,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조류 발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바이오에너지만 액체 에너지를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흔히 녹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제거 대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녹조에서 오일을 만들 수 있다. 친환경 연료 바이오 디젤 연구가 한창이다. 이 연구팀이 주목한 연료는 식물 플랑크톤인 미세조류. 광합성을 하면서 미세조류 체내에 쌓인 기름을 추출해 분류 정제 과정을 거치면 바이오 디젤이 만들어진다. 지난해 6월 연구팀은 새로운 도전을 했다. 바이오 디젤을 2.5% 섞은 혼합유로 서울과 부산까지 약 400km 주행에 성공했다. 2.5%의 혼합유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석유관리법 상으로 경유에 2.5%의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여야 되기 때문에 2.5%를 쓴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들을 보더라도 2000년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경유 자동차들은 100% 바이오 디젤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이 주행하는 것을 이미 증명된 상태입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생물 반응기는 바이오 디젤 생산에 필요한 미세조류를 대량 생산한다. 미세조류를 반투가막 안에 가둬두면 안팎의 농도차에 의해 바닷속 영양염류가 배양기 안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미세조류가 활발히 자라게 된다. 연구팀은 반투가막을 이용한 미세조류 생산 기술로 세계 최초 특허를 취득했다. 단기적으로는 바다도 정화하면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 대기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쓰니까 공기도 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기와 대기와 수질을 다 정화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은 효율성이 극히 낮다. 계절마다 태양의 높낮이가 달라져 많은 양의 빛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기법이 등장했다. 수상 회전식 발전 시스템이다. 땅에서는 거의 남쪽 보고 태양광 사업을 했었는데요. 햇볕을 많이 보기 위해서 해가 뜨는 오전에
오전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해를 갖다가 쫓아가기 위해서 추적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추적식들은 많은 모다가 들어갑니다. 많은 모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는 방식들은 도저히 못 쓴다. 그래서 다 없어진 방식이 됐습니다. 저수지 위에 설치된 1600개의 패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인다. 덕분에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해 기존의 고정식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이 23%나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한 5평, 6평짜리 작은 배가 있다 하더라도 육지에서는 4-5명의 남자들이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떠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갖고 살짝 밀면 움직이는 그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갖다 돌리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까지 상업 발전을 하기까지 기술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수지의 차가운 냉기는 빛으로 인해 과열된 모듈을 차갑게 식혀낸다. 해가 낮은 오전과 오후에는 수면에 반사되는 빛을 흡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수지 본연의 기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약 한 1,800kg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약 1,800kg라는 것은 이쪽 지역에 약 한 200가구 정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로 단점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신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신에너지 분야에 앞서가는 업계는 역설적이게도 석유를 판매하는 정유업계다. 정유업계는 이미 1, 2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특히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한 다국적 기업은 회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너지 기술은 GTL, 가스 액화 기술이다. GTL 기술은 1973년 중동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 상황이 발생하는 그 석유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서 석유의 그 대체 기술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GTL 기술은 사우스 아프리카의 사솔사와 영국의 쉘사가 세계 상용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GTL 기술은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CTL 기술에서 유래됐다. 석유 자원이 없던 독일은 CTL을 이용해 풍부한 석탄을 오일로 바꿔 전장에서 사용했고,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의 27%를 CTL로 충당한다. 이보다 더 진부한 기술이 천연가스를 이용해 오일을 만드는 가스 액화 기술 GTL이다. GTL is a gas to liquids process that Shell has been working on for over 40 years. Gas to liquids is much more about how we take gas, convert it to liquid, a high quality base stock, through a proprietary process that we can use then in a number of different applications. GTL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메탄올을 산소와 결합시켜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소와 반응시켜 탄화수소 연결체인 합성원유를 뽑아낸다.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자원 부국 카타르. 수도 도하를 벗어나 북쪽으로 2시간을 내달리면 카타르의 최대 산업단지 라스라판이 보인다. 대형 굴뚝과 얽히고 설킨 수많은 파이프라인들. 우뚝 솟은 철골 구조물들이 위용을 드러낸다. 190억 달러. 우리 돈 22조 3천억 원을 들여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GTL 생산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14만 배럴의 합성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최고급 청정경유는 항공기나 고급 자동차의 연료로 쓰인다. 기체를 운반할 기술과 시설이 없던 과거엔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가스가
석유를 대체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면 청정 화석연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천연가스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One of the big advantages of gas to liquid is obviously we start with natural gas. Natural gas is, first of all, more abundant in the world than traditional crude oil is. It's also a significantly cleaner energy for us to use in a number of different applications. So the impact in terms of the future energy markets, we do see the world shifting more and more to cleaner energy. And Shell very much wants to be a part of that. 초창기 전문가들은 대규모로 만들어진 GTL 공장의 효율성에 의문을 가졌다.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구할 방법이 모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GTL 공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미국에 있다.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석유 고갈을 걱정해왔다. 미국은 지난 1914년과 1939년 석유는 10년 내 바닥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석유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았다. 전 세계 석유 매장 확인량을 보면 1980년 6천억 배럴이었던 석유는 2014년 12월 약 1조 7천억 배럴로 오히려 증가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유의 고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로마 클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1972년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40년 후면은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갈은 그 당시의 그 기술 수준 그리고 유가 수준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뭐 생산 기술이 아주 발전한다든가 또는 유가가 상승하면은 석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하에 매장된 자원은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고갈은 있을지언정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완전히 뭐 고갈되는 그러한 상황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2008년 이후 8년 만에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유가가 40달러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산유국들의 극단적 조치였다. 저유가 상황을 만든 데는 미국에서 생산된 셰일 오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급 과잉이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소위 비전통 원유라고 하는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공급 과잉의 그 단초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뭐 수압 파쇄법이라든가 수평 시추법이 개발되면서 1970년부터 계속 감소하던 미국의 원유 생산이 2008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들어섰고 이것이 세계 석유의 공급 과잉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셰일 오일이란 지하 2에서 4km 아래에 오랜 세월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셰일층에 존재하는 원유다. 수출 기법을 소유한 미국에서만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데도 생산량은 하루 900만 배럴 이상으로 석유 생산량을 30% 이상 증가시켰다. 함께 채취하는 셰일 가스도 2010년에는 천연가스 생산량의 23%를 차지했다. 셰일 가스의 발견과 함께 GTL 기술도 주목을 받게 됐다. 저렴한 셰일 가스가 보급되면서 경제성이 높아진 것이다. GTL 기술로 만들어진 석유는 다양한 결합을 통해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We also use gas to liquid in kerosene for things like heating oil and lighting,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you don't get the same kind of exhaust coming off of heating applications that other petrochemical products might give you. We also use gas to liquids in our high-performance V-Power fuels in our retail fuel stations around the world. Because of the level of CLIN properties, it can give you better performance, also a lot less in the emissions area, because you're essentially starting with something that's more than 99% pure. So you don't have the same impurities that you would have when you start with typical crude oil.
We also use gas to liquids in our NAFTA products, which are used in the chemicals industry to make things such as plastics for injection molding. Again, you start with something very, very pure. We use gas to liquid technology in our Shell Helix Ultra formulations for passenger car motor oil so that car owners can actually get better wear protection, they can get better fuel economy, lower emissions, and better stability out of their engines. 서울의 한 카센터. 이곳에서 판매되는 윤활유는 GTL 기술로 만들어졌다. 엔진 보호 능력과 엔진 소음 이런 게 확실히 다른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한 번 넣으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차주분들께서 타보시고 느끼시니까 다시 방문해 주셔서 찾는 것 같아요. GTL 기술로 만든 윤활유의 효과를 소비자는 바로 체감할 수 있을까? 차가 좀 조용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악셀 밟을 때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고, 좀 엔진 내도 무리가 좀 덜 간다고 해서 추천해 주셔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천연가스로 만든 최고급 윤활유는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카타르에서 생산해 들어온 천연가스 액화석유에 엄선된 첨가제를 섞어 자동차는 물론 선박과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각종 윤활유를 생산하고 있다. 클러치를 갖다가 생성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성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죠. 고온에서도 적절한 유막을 형성을 해서 엔진이 정상 상태로 작동하게 하고 겨울에 시동을 걸어도 전혀 엔진에 무리 없이 시동이 원활하게 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품질 보증 서비스로 이어졌다. GTL로 이 천연가스로 만든 이제 이 윤활유의 최고급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하면서 자신 있게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1,000만 원까지 보상해드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소비자께서 안전하고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저희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깨끗한 연료를 만들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해내는 기술. 발전된 과학기술은 에너지를 진화시키고 있다. 자연이 있기에 인간이 존재하고 에너지가 있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 때문에 에너지는 인간을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하고 개발하려는 노력.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연구와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